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도태우 출마 선언 이외에 또 오늘 이 장해찬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음, 저는 사실 둘 다 설마 저자들이 출마 선언을 할까 조금 제가 좀 반신만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도태우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도태우가 과연 저 보수 권력과 싸운다. 난 좀 왔다 갔다 했었고, 장해찬? 장해찬은 저 막말 이외에는 윤석열한테 아부아첨한 것만큼 없는데 그거밖에. 제가 무소속 출마하면 도대체 무슨 기반으로 선거를 치르지?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범보수 진영에서 인내의 한계가 왔다는 걸 좀 보여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제 입장에서는 그냥 죄다 뭐 장해찬을 빼고, 장해찬 얘는 뭐 애초에 정의당이니까 그렇고, 도태우 포함, 그리고 지금 이 도태우한테 무소속 출마를 권하고 한동훈과 한판 붙자고 얘기하는 보수들, 뭐 제 눈엔 전부 다 변절자들. 원래부터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를 저랑 같이 공격하다가 윤석열이 권력 잡으니까 거기에 엎드려 뻗친 변절자들인데, 변절자들이라도 그러면 뭔가 얻어먹는 게 있어야지 변절의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완용만 해도 얘네들보다 훨씬 세련된 변절자예요. 이 보수보다. 이완용이 엄청난 재물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완용이 합리적인 이 좀 근대적 경제관을 가진 건 맞지만, 그래도 일제 특혜 없이는 얻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변절을 하면은 뭐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자기의 모든 양심과 진실을 다 내다 버리고 개 돼지처럼 엎드려 기었는데, 아니 이건 무슨 구의원 공천장 하나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런 무슨 세상에 이런 변절이 다 있습니까? 이런 변절이. 이런 변절은 내 기억이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변절을 하고 싶어도 쟤들이 변절의 대가로 먹을 걸 안 준다? 그럼 변절 안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변절의 대가가 있어야지 변절을 하지. 난 이 보수 진영의 한 99.99% 조갑제 등등의 이 인간들이 떼변절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 대가도 못 챙기면서 변절을 해버려. 저게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냐?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동서고금에 저런 변절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개돼지들이 사료를 지들이 원하는 대로 안 주기 시작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2차 변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먹으러 그럼 제 말이, 이놈들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짜 윤석열을 오직 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으로 변절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 해먹으려고 가서 변절을 했는데 변절했는 대가를 못 챙겼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놈들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2차 때 변절. 2차 때 변절. 그럼 과연 2차 때 변절이 언제쯤 될 거냐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때 변절이 아마 총선 끝나고 시작되지 않을까 했는데 먼저 시작된 거죠. 먼저. 이거 먹을 것도 없고 윤석열 한동훈 가지고는 어차피 대권 가지도 못하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여기서 무조건 변절하자. 다시 2차로. 한 번 변절하는 놈 2번, 3번, 5번은 변절 못하겠냐. 그 자세로 지금 막 뛰어나오는 것 같아. 그 자세로. 근데 그렇다 해도 이 윤석열 한동훈을 쓰러뜨려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이 개돼지들의 2차 변절이 충분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측면이 있죠. 어쨌든 포기했는데 얘들 포기하고 제가 이제 이른바 송영길 쪽과 손잡은 건 그거 아닙니까? 이 개돼지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로 와서 일을 꾸몄는데, 이 개돼지들이 이제 튀어나와서 으쌰으쌰 해주면은 뭐 제 입장에서는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물론 저는 이제 이런 개돼지들하고 인간적인 뭐 대화나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뭐 제가 제 자체가 이놈들을 사람을 안 보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변절한 놈들하고. 다만 어차피 이놈들은 이해관계로 움직이니까 얘네들이 나와서 한판 붙겠다. 한동훈하고. 지금 감히 또 윤석열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 눈은 사람도 아닌 게, 이렇게 개돼지 취급받고도 감히 윤석열은 못 건드리고 한동훈만 욕하고 있는데, 자 좋다 이거 잘냈다. 여기서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요거 윤석열 요거 잘라내고, 요거 잘라내고 태블릿 한동훈 가지만 싸우면 돼요. 한동훈 가지고만.
어차피 윤석열 요놈도 코너에 몰리면은 딱 잘라서 이거 한동훈이 다 했어 이럴 거거든. 그러니까 이 보수 변절 개돼지들은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했다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야. 요걸 지금 누가 지르고 있냐? 차명진이에요. 차명진이. 아주 교활한 인간이죠. 좌파에서 이미 변절을 몇 번 해온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빼고 차명진이 앞장서고 조갑제 앞장서가지고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가지고 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 현실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한동훈하고 싸우고 있는데 한동훈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무기는 태블릿이라는 것을 이자들이 충분히 아니까. 특히 도태우는 제 태블릿 PC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석방된 뒤에도 세미나를 몇 번 했을 정도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또 이 개돼지들이 또 엄청 눈치를 보고 이 짱구를 굴리면서 가급적 이거를 안 들고 지들이 해먹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한동훈을 넘어서 그냥 윤석열까지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놈들은 좀 더 배가 고프고 코너로 몰려야지 아마 이게 들 겁니다. 이거. 그럼 저는 어쨌든 이놈들이 요거를 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이 변절하지 않은 이 사람을 투입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이자들하고 제가 네트워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의 이 도태우 출마를 기점으로 보수 변절자들이 태블릿으로 투쟁할 수도 있다. 자, 저희는 이른바 인간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는 이제 이 여의도에서 수요일날 여의도에서 윤석열 조기 퇴출을 위한 이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 국민 설명회. 자,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고 여의도에서 지금 장소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 PC 하나하고 강진구 기자 뉴탐사의 청담동, 그리고 세 번째가 송영길 대표가 고소고발해놨던 저 고발 사주 거기 정철수 대변인 있죠. 요 세 가지의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 행사는 광주 목포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최대집 후보의 목포 개소식 때 일단은 저만 가서 이 태블릿 PC의 이 기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광주 목포에서 이 행사를 계속 열고, 저는 요 태블릿만 가지고 호남무당에 지금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임대윤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대구시당과 함께 이 태블릿 PC 대국민 설명회를 할까? 물론 또 민주당은 또 이재명이가 또 뭐 방해하면 또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럼 뭐 소나무당 단독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태블릿 PC 문제를 총선 기간 동안에 최대한 널리 알려놔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알려놔야지, 소나무당이 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모두 설명이고요. 도태우 정치원금 세도 대구 무소속 심상치 않다. 제가 봐도 심상치 않아요. 요것들이 권력하고도 지금 싸울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었던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한데, 한도인 1억 5천만 원인데 16, 17일 소액 후원자 700여 명이 6,300만 원 후원했다. 3개월 동안 9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틀 동안 6,300만 원 들어와서, 한마디로 이 보수들이 지금 분노 찬 거죠. 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절했는데 이 사료조차 안 주냐 이래가지고. 근데 변절을 좀 빼고 얘기하면, 난 뭐 도저히 이거는 내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첫째 5.18 문제는 제가 얘기했죠. 5.18 문제는 이 지만원의 광수 게임은 우리가 빨리 폐기 처분해야 된다. 안 그러면 피해가 확산된다. 그 부분은 맞지만 도태우가 지만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만원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도 나오는데 5.18 특별법에 이 북한군의 광주 투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그건 돼 있긴 돼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만 했지 그걸 똑바로 한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지만원식으로 광주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임시정부를 차려서 거기서 5.18을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바에야는, 어쨌든 광주가 있었어. 광주 대혼란이 벌어졌어. 거기에 북한의 고정간첩이나 긴급 투입팀 애들이 와가지고 좀 개입했다. 이게 과연 5.18의 성격 규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 보수 진영에서 이 혼란을 스스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 정리 안 하니까 도태우 같이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지만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개입해서 북한군이 완전히 광주를 점령해서 주도했다는 거냐. 그러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광주 그냥 하는데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좀 돌았다. 이 부분은 설사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해서 5.18에 대한 성격 규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고 목숨 걸고 북한군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좌우 전쟁 벌일 일 있냐는 거야. 그 정도 가지고는. 그리고 그거를 과연 효과적으로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는 거냐. 다 정황이잖아요. 다 정황. 지금 남한에서 그걸 조사한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5.18 단체나 좌파까지도 북한군이 개입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해서 밝힐 자신이 없으면 이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그래서 미디어워치하고 몇몇 이 북한군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학자들하고 보수해서 북한군 문제를 싹 다 빼고 한번 5.18 논의해보자. 그래서 그거 논의하다가 제가 이제 완전히 촛불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끊겼는데 그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 정확히 정리하라는 거야. 이번 정리 안 하면은 제2의 도태우, 제3의 도태우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자, 이런 반론이 있어. 5.18에서 입도 열지 못하는 얘기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원칙만 주장하다가 무수히 목이 날아가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무수히 목이 날아가는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위험한 폭탄들은 제거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권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윤석열한테 아부했던 사람인데 10만 원 따라서 5.18 북한군 개입 주장했다가 계속 날아가는 문제는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난 이번 기회에 지금 5.18 문제에서 도태우 씨가 주도해서 필요하면 제가 자문해 줄 테니까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난 이거 뭐가 문제야 이거. 이게 정말 이게 웃긴 게 도태우의 5.18 발언은 넘어갔잖아요. 문제 없다면 너희들도. 근데 왜 노무현 문재인 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감옥 가고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운동하고 엄청 싸웠는데 그 싸움하는 집회에서 나온 발언 가지고 더군다나 딴 놈도 아니고 문재인의 개노릇했던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가 목을 날려? 그러고도 니네들이 윤석열은 안 건드린다? 니네들은 아직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 도태우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정권 때 보수 투쟁을 하는데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는 뭐 했어? 문재인이 사냥개 노릇해서 변희재 같은 사람 감옥 가두고 했잖아. 박근혜 감옥 보내고 이명박 감옥 가두고. 근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안 까겠다. 빌어 얻어먹겠다. 너희들은 더 굶어야 돼요. 투쟁하는 과정에서 한동훈만 까고 윤석열 안 깐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게. 또 잔머리 쓰다가 또 개돼지 취급당하고 밟힐 게 뻔한데 윤석열하고 들이받아야지만 니네들은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아니 도태우 예비 발언 내용이 광주도 아니고 대구 정사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얘를 날리냐. 한마디로 대구의 인물을 날려서 광주 가서 아첨하려는 거 아니야. 한동훈이가 광주 가서 도태우 날린 거 가지고 우리는 5.18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걸 보여주지 않았냐. 이런 게 이제 아무리 개돼지여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이게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이놈들 이걸 들 수 있냐 없냐 1차적으로. 두 번째 윤석열을 깔 수 있어 없냐. 너희들이 사람이 되냐 안 되느냐는 여기서 결정 날 겁니다. 이와 연관돼서 양문서 참 난 정말 이렇게 언론들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이 파시즘으로 갈 겁니까? 아니 끝난 정권 한참 전에 10년 전에 끝난 정권에 대해서 그 당시 비판했던 거를 지금 16년 만에 들고 와가지고 엄연히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를 날려버리겠다? 이게 재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이 맞아요?
그래놓고 맨날 표현의 자유 얘기해? 윤석열 정권한테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그리고 난 이재명이 이번엔 제일 잘 얘기했다 보는데, 아니 노무현 자체가 가장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엄밀히 하면 가장 표현의 수위가 센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뭐 고소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놈은 지는 막말을 다 퍼붓고 막 고소고발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노무현은 자기도 수위를 세게 얘기하지만은 자기를 비판하는 삼사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노무현이 맨날 문제가 됐던 거는 언론사 나와 나랑 맞짱 뜨자 토론해보자 이런 게 문제가 됐다고. 대통령하고 언론사하고 막 공개 토론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언론이 비판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되지. 다만 그런데 노무현은 고소고발로 언론사를 협박한 건 없었거든. 그럼 그런 성격의 대통령이라는 건 국민이 다 알고 그게 노무현의 장점인데, 노무현 대해서 불량 상품이다 이래가지고 공청이 이미 된 거를 빼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논할 수준도 안 되는 놈들인 거야. 이런 놈들은 결국에는 북한 가면 김일성 만세 부를 놈들 아니야. 이런 하는 짓거리 보면은. 김대중 까면 안 돼? 문재인 까면 안 돼? 노무현 까면 안 돼?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민주주의가. 내가 보수에 있을 때 내가 박근혜도 까고 다 까요. 나 이명박도 까고 아무 문제 없었어. 여기 오니까 이재명을 못 가게 해. 이재명을. 야, 그러니까 오늘 장해찬 얘기하는데, 막말로 가기 시작하면 이재명 따를 자 있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여기서 어디서 이따위로 하면서 무슨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야, 유치한 놈들아. 아유, 양문석은, 야, 어쨌든 양문석이 사과해가지고 내가 수툭 문자 보냈습니다. 아니, 본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사과시키면 나중에 본선에서 국힘당 붙었을 때 국힘당이 막 조롱하고 다니면 양문석이가 선거 어떻게 치러? 저래가지고 본선가로 당선되겠어요, 저래가지고, 그죠? 그 이번에 보니까 장해찬까지 포함해서 이 막말이라는 문제가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문석 문제는 이재명 쪽이 아니지. 친문 쪽이 이재명 대해서 보복하려고 양문석을 택해 잡은 거지. 지들이 그냥 적 하나, 이 내부의 적 수청하려고 막 갖다 끌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장해찬하고 이 양문석도 그렇고 도태우도 그렇고, 도태우가 제일 그렇지. 도태우는 공개 인터뷰나 공개 집회 때 했던 발언들 아닙니까?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경선에서 이겼으면 끝나는 거고, 장해찬이도 저놈이 그 20대 때 저 완전 이제 음란 소설 쓴 놈인데 저놈이 저딴 말 쓰는 거 몰랐어요? 나는 장해찬이는 애초에 이거는 영입하면 안 되는 자인데 이미 영입까지 해가지고 공천까지 끝났는데 제가 저런 놈인 줄 몰랐냐고. 다 끝난 거를 치고 솔직히 양문석도 말 심하게 하는 거 누가 몰랐냐고. 그걸 이미 공천된 거를 개파 전쟁하려고 끌어내가지고 이거는 양문석, 장해찬, 도태우만 죽는 게 아니라 이건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하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그런 짓거리 정치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에 도태우하고 장해찬 출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와서 과거에 십몇 년 전에 민간인 때 했던 발언을 공천까지 받은 마당에 총선이 급하니까 당권파들이 편하려고 했다 쳐서 사람의 인격도 죽이고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짓은 이제 다시는 용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야 뭐 장해찬 같은 인간 내가 사람으로도 안 보지만은 저 인간이 아까 이 출마 선언하는데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 그렇게 돌파해라. 이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말 조사한다? 한번 해봐요. 나는 사과 아니면 물론 나는 뭐 장해찬 같은 따위에 그런 거 없죠. 나는 내가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서 수위를 높은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이 나 목을 따버리겠다. 뛰어. 윤석열 목 따버렸다. 뛰어. 나 그거 그대로 얘기할 거야. 나는 윤석열을 사형시키겠다는 고약한 사람이다. 사형시키겠다는 거는 목을 따버리겠다 약간 세게 얘기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사형시키겠다 내가 특별법으로. 그래서 난 선택을 받을 거야. 소나무당 찍어. 그러면
윤석열을 사형시키겠다는 거 반대하는 사람 찍지 말고 윤석열 사형시키겠다 동의하는 사람들만 손 한번 찍어. 자, 이번에 매일신문에서 국민의힘 지역민이 뽑은 후보 일방적 공천 취소하고 표 달라졌나. 엄청나게 센 글을 쓴 거예요. 매일신문이 대구에서 이제 가장 그 큰 신문이라고 굉장히 이제 질이 안 좋은 신문인데 이번에는 이 지역감 정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 도태우에 대해서 이제 쭉 써가지고 도태우의 이 공천 취소를 정말 엄청나게 세게 때렸어요. 반면에 이 정봉주는 공천 취소 수용 발목 잡히는 게 제 마지막 일. 이것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봉주 씨가 이 목발 경품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곤 하지만 이것도 공천 된 다음에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알려진 거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2015년도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건데 사과에 대한 거짓말 아니죠. 정치인의 사과라는 거는 직접 가서 전화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대공개 사과하는 거죠. 대공개 사과하는 거. 그럼 사과한 거죠. 그 정도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게 딱 가만히 돼서 공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또 이거 2015년 거를 9년 만에 또 끌어들여가지고 하냐. 아니, 그리고 난 좀 민주당에서는요, 이 막말이라는 걸 가지고 보수를 공격하려고 이미 자기들이 공천 적합, 부적합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임세은이 거기서 첫 번째 걸렸다고, 막말이. 그게 막말이 뭐냐? 저랑 윤석열 때려 죽이겠다. 그 정도는 막말로 잡아냈단 말이야, 민주당이. 그럼 정봉주의 이 목발 문제는 이미 걸렸는데 심사를 통해서 적격 판정 내렸잖아. 근데 당원과 국민이 뽑았는데 또 날려버려. 그리고 거기서 뭘 승복을 하고 이런 거 승복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도태우나 장해찬처럼 밀고 가야지. 근데 그럴 용기도 없으면 이제 다시는 정봉주 씨는 정치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도 있고. 지금 이 도태우의 난 이후에 이제 이 한동훈의 난이라 그러는데 대통령실의 정권 심판론 자처한다. 지금 이종선 문제, 황상무 문제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뭐 이종섭이 들어와라. 이게 한동훈과 윤석열 간의 갈등이다?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지금 한동훈이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거 지금 한동훈이가 앞장서가지고 윤석열 들이받는 게 아니고 출마자들은 목숨 걸렸잖아. 특히 수도권 출마자는 목숨 걸렸기 때문에 안철수하고 심지어 김은혜 뭐 친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날뛰잖아요. 윤석열가 그렇게 귀여워한다는 그 운동권 썩은 애들, 견전한 애들, 함은경 같은 애들 이거 한동훈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와 밀어붙이면은 이 겁쟁이 한동훈이는 일단은 이거 자기가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던지는 거야. 윤석열에게.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걸 조선일보 같은 사기꾼 언론사들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우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은 지가 막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걸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냐? 한동훈이 아웃될 수도 있고 한동훈 아웃될 수도 있고 야 이거 한동훈만 아웃시켜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왜? 지금 윤석열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보수 변절 개돼지들의 특성은 지들이 해먹기 위해서는 죄 없는 대통령 박근혜도 쫓아낸 놈들이기 때문에 죄가 쌓이고 쌓인 윤석열이 쫓아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한동훈이 못 맞고 지금 넘어가잖아요. 한동훈 아웃은 당연이고요. 윤석열도 총선 전에 아웃시킬 수 있어요. 선거에 유리하다면은. 그럴 조짐이 보여. 지금 그럴 조짐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돼지들이 요걸로 한동훈만 치겠지만은 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결국 쳐서 한판 붙게 돼 있고 윤석열은 이제 힘이 없어. 지금까지 뭘로 했냐? 공천 권한으로 갖고 있었는데 공천 다 했잖아. 공천 딱 받는 순간에 윤석열로 그때부터 대통령님이 아니야. 너 성렬이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거야. 공천을 받기 전까지는 대통령님이지 공천 받았으면 성렬이 일로 와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쫄보 한동훈이가 지금 빌빌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나는 없다. 공천 받은
보수 변절 개돼지들의 난이다. 한동훈은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고 있을 뿐이다.